겨울이 지나고도 도시는 여전히 냉기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 채 서로를 피했고 병원 앞에는 여전히 줄이 이어졌다. 그 속에 서 있는 여자는 희정이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드문 부작용일 수도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끝이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그 뒤로 그녀의 삶은 멈춰버렸다. 보상 신청은 접수됐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희정은 고개를 숙였다. 서류에는 남편의 이름과 사망일, 그리고 붉은 도장 하나만 찍혀 있었다. 그것이 모든 절차의 끝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텼다. 딸 소유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가끔 새벽에 깨어 울 때마다 희정은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도 살아야 해.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결심을 이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다. 뉴스도 사라졌고 위로금 심사도 늦춰졌다. 다들 힘들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을 때 희정은 차마 대꾸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냉정한 거리감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온라인 카페에는 자신처럼 남겨진 가족들의 글이 올라왔다. 남편이 치료받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은 희귀한 경우라며 보상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린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희정은 그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다. 서류를 모으고 진정서를 내고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답이었다. 인과관계 불명. 그 문장은 마치 벽 같았다. 아무리 부딪혀도 깨지지 않았다. 하루는 모임의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 나라의 통계로만 남을 거예요. 숫자 하나로. 그 말에 모두 침묵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서류나 보상금이 아니라 기억으로라도 버텨야 했다. 희정은 남편의 생전 목소리가 담긴 음성 메시지를 아직도 지우지 못했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그 단순한 문장이 가슴을 찢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그날의 저녁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어느 날 희정은 다시 병원 앞을 찾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오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속삭였다. 이곳은 아직 변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곧 알았다. 변하지 않은 것은 병원뿐 아니라 세상 자체라는 걸. 그녀는 다시 모인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추모회를 열었다. 촛불을 들고 각자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 영진, 수연, 은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떠났지만 기록엔 남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통계표 밑에 기타로 묶여 있었다. 그날 밤 희정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우린 보상을 바란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로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희정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 빈자리의 온도가 남아있었다. 소윤은 대학에 합격했다. 입학식 날 소윤이 말했다. 엄마 아빠도 보고 계실 거야? 희정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세상은 잊어도 가족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보상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희정은 다시 촛불을 켰다.
창가에 놓인 작은 초가 바람에 흔들리며 빛났다. 그 불빛은 마치 사라진 사람들의 영혼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잊지 않을게. 당신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다. 맨 위에는 오래전 그가 써둔 문장이 있었다. 사람의 생명은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 희정은 펜을 들어 조용히 더 썼다. 이제 그 이야기를 내가 남기겠다.